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요즘 금값이 한돈에 93만원까지 올랐다가 폭락했죠. 자, 지금 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이 두 가지예요. 더 떨어질까? 지금 사도 될까?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과 함께 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0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금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졸이지 않게 하려고 금 선물 가격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상승 사이클 말고 바로 이전에 두 번의 사이클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 1970년대 사이클을 보면요. 자, 차트가 제가 1975년부터 있는 차트를 가져오는 바람에 이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도 남은 구간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여기 1976년 후반부터 쭉 상승을 해서 1980년까지 770%가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자, 이때 전고점을 넘고 크게 하락을 준 구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 3번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이너스 21%, 그리고 마이너스 17% 이렇게 3번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상승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전 고점 주변을 지켜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00년대 사이클 한번 보면요. 자, 10년 중에 총 5번 정도의 큰 조정이 나왔고요. 저점 대비해서 총 650%가 올랐어요. 우와, 엄청나네요. 자, 이런 조정은 보통 1년 또는 2년 꼴에 한 번씩 크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자,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이너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34. 와, 이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으니까 조정이 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의 상승 사이클에서 조정을 주면 보통 10%대 이상 빠진다는 것과 고점을 뚫고 나서 조정을 줄 때 웬만해서는 그 전고점 부근은 지켜주려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지금 사이클도 한번 볼게요. 자, 1919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보면 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11%가 빠졌어요. 자, 이번 사이클에서도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 자, 전고점을 지켜준다. 자, 그리고 빠지면 보통 10% 이상 빠지게 된다. 요 두 가지 특징은 유효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장 조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진짜 최악이라면 상승의 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징후는 아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금 선물로 보면 여기 3,500달러 부근, 자, 그리고 금 현물로 보면 자, 여긴데요. 한 17에서 18만 원 부근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금액대예요. 자, 지금 금 선물은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고, 그리고 금 현물은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상태니까 앞으로 금 선물은 최대 10%, 그리고 금 현물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면 단기 급락도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상승장에서는 이전 고점을 지켜주려고 하는 특성을 본다면 지금 같은 조정은 오히려 주목할 만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번 폭락이 나왔을까요? 자, 이번 하락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에요. 왜냐면 금값이 너무 빨리 올랐거든요. 자, 원래 자산 가격의 특징은 보통 시세 초반에 한 3, 40% 정도 구간까지는 갈듯 말듯 천천히 더디게 움직여요. 근데 가격을 팍 하고 들어 올리고 나서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행보를 보면 금값 급등 뉴스가 도배를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해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해소예요. 우리나라에는 금값이 다른 나라보다 10% 이상 비쌌거든요.
원래 과거에 김프는 한 5% 이내였는데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10% 이상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글로벌 가격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은 3%대인 평균으로 한번 내려왔어요. 금은 유동성의 그림자예요. 풀린 돈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금이 저점 대비 2019년 이때부터 저점 대비 거의 한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이 유동성인데요. 이 유동성이 풀린 이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쉬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종료를 했고, 조만간 양적 완화가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돈이 풀리겠죠? 그러면 그 풀린 돈의 증가분만큼 금도 따라 오를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10배 올랐다, 뭐 6배, 7배, 8배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 법은 없어요. 다만 사이클을 시작할 때 저평가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점점 천천히 유동성을 따라잡으면 10배도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똑같이 저평가로 시작을 했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유동성을 여기 보시면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5배 정도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금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려면 추가로 시간과 유동성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금 시장의 가장 큰 손은 개인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에요. 자, 그리고 이 중앙은행들은 앞으로 실물금을 계속 살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을 보면 세계금협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43%가 향후 12개월 내에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준비자산 관리자라는 분들이 계시대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1년 내에 글로벌 금 보유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왜 계속 금을 살까요? 과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미국 장기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장기채가 안 팔려요. 그만큼 달러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장기채가 아닌 실물금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제 지역별 금 ETF 흐름이라고 해서 개인들도 ETF로 금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금에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언제 사야 돼? 자, 제 답은 명확해요. 자, 여기 빨간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굿, 베스트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이전 고점 주변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횡보하는 게 보이면 저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요. 금 선물 기준으로 이게 온스당이거든요. 자, 온스당 3,500달러 정도가 여기에 하단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근처를 지지받고 횡보한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자, 과거 사례를 보면 조정 후에 2배를 갚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분할 매수예요. 지금 남은 사이클 기간이 한 3, 4년 남았는데 한 3, 4년짜리 만기 ETF를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금거래소 금 ETF를 분할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월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여유되는 대로 계속 사는 거고요. 가격이 빠질 때마다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죠. 금 상승 사이클은 보통 10년 정도인데 이번 사이클이 19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아직 한 4년 정도는 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클 중반을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제가 언급한 금액대까지 빠지고 그리고 바닥을 잡고 횡보한다 싶을 때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자, 만일 그 가격까지 가지 않고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분할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접근하면 평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은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손실 보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짜리 ETF를 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금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금 선물은 마이너스 10%, 현물은 마이너스 5%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건 상승장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자, 둘째, 금은 유동성을 따라가요. 앞으로 돈이 더 풀리면 금도 따라서 오를 거예요. 자, 셋째, 매수 타이밍은 이전 고점 주변에서 횡보를 확인하고 나서예요. 기억하세요. 자, 넷째, 분할 매수로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금값이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체크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카였습니다.